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노화의 과정을 겪으며 다양한 질환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지고 결국 더욱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에게 찾아올 피할 수 없는 질환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법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메디컬 TV와 함께 찾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엄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감기나 배탈과 같은 내과에 관련 질환들을 생각하시기 마련인데요. 사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잘못된 습관이나 또 잘못된 자세로 인한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무릎 통증과 같이 근육과 관련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 관련 통증들, 또 이런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체외 충격파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통증의학과 전문의 최훈일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원장님 환자분 보실 때 가장 많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인가요? 현대인들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부위의 통증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데요.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관절,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평소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부족해서 어깨 통증이나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고 계시고요. 연령에 관계없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런 질환들이 왜 일어나고 또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 특히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허리와 관련된 질환들 어떤 게 있을까요? 허리와 관련된 질환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척추 분리증, 유추부 염좌, 골절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척추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척추는 모두 3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추는 앞쪽에 척추체라고 하며 뒤쪽 부분을 척추궁이라고 합니다. 척추뼈들이 벽돌처럼 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척추입니다. 척추체 사이에는 디스크라고 불리는 물렁물렁한 쿠션이 존재하는데요. 디스크 내부에는 젤리와 같은 수액이 들어있고 그 수액을 벽처럼 감싸고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질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허리가 아프면 그냥 단순하게 디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허리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가요? 현대인의 주요 질병인 디스크, 그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드문 편인데요. 허리 디스크란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하는 디스크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뒤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누를 경우에 나타나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합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초기에는 통증이 별로 없어서 치료에 대처가 좀 늦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후에 증상이 심해지고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또 증상은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허리 디스크의 원인을 한 가지로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요. 흔하게 퇴행성 변화와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형이나 외상, 감염 등도 원인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근이 눌리게 되면 다리 쪽으로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게 되고 허리 쪽으로 가는 신경이 눌릴 경우에 허리 쪽 통증과 심할 경우에 배 쪽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어떤 진단과 치료가 이어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환자분의 증상을 자세히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언제부터 아팠고 어떤 부분이 아프고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다리에 증상이 있는지를 자세히 문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이후에 엑스레이와 같은 방사선 촬영을 하고 그 외에도 CT나 MRI, 척추 조영술 등을 촬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려진 MRI의 경우에는 척추뼈뿐만 아니라 근육, 인대 등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검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방법이 또 자세하게 궁금해지거든요.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는 증상이 지속된 기간과 강도, 재발의 횟수, 직업, 나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이러한 적절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간다라고 하면 물리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리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물리치료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은 냉찜질과 같은 급성으로 생긴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이후에 뜨거운 찜질, 초음파 치료, 저주파 치료, 그 외에도 디스크일 경우에는 견인 치료와 같은 치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경치료를 할 때 보면은 엑스레이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엑스레이 영상 보면서 신경치료를 했을 때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척추라는 구조물이 단순히 신경과 뼈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요. 주변에는 수많은 근육이나 인대, 중요한 혈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구조물들을 피해서 정확한 위치에 다가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영상을 보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가까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적은 양의 용량의 약을 투입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부작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신경치료를 받아서 가장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신경치료는 어떠한 허리 통증에도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좋은 치료인데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사 치료를 권하는 것은 아니고, 자연 치유되거나 허리 쪽에 약물 치료로 호전될 수 있는 분에게 권하지는 않고 있으며, 그러나 수술 전에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신경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신경치료의 경우 환자마다 치료 효과가 각각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개인 환자마다 질환의 양상이나 진행 정도가 다르고, 초기와 중기의 환자의 경우 몇 차례 치료만으로도 몇 개월에서 수년까지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증상이 심하고 치료 이후에도 잘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속 효과가 짧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제외한 최선의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리와 관련된 질환 중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있잖아요. 이 병은 어떤 병이고 또 어떤 증상이 어떻게 발생을 하나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은 척추관이라는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병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수액이 노화되어 딱딱해지면서 척추뼈 밖으로 튀어나온 만큼 부풀어 오릅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관절이나 인대도 점점 두꺼워지는데요.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러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와는 다른 질환인 거예요? 사실 두 가지 병이 닮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둘 다 디스크나 척추뼈에 의해서 신경이 눌린다는 증상이 있는 건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걸을 때, 그리고 허리를 뒤로 젖힐 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심한 통증을 보통 주소로 내원하고, 반대로 디스크 질환일 경우에는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와 오래 앉아 있을 때, 이럴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누워서 아픈 다리를 쭉 펴고 들어 올려 볼 때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를 마음대로 많이 올릴 수 있지만, 허리 디스크 환자는 통증이 심해져 다리를 조금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다리가 많이 올라갈수록 디스크가 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50대 이후에 나이 많은 분들에게 많이 생기고, 디스크는 10대, 20대에서도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는 수술적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발생 초기에 빨리 병원을 찾는다면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를 통해서 효과가 좋은 방법으로는 풍선 확장술, 특수 신경블록 치료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비수술 치료들과 비교해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 특수신경블록 치료 어떤 거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특수신경치료는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시간 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고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특수치료법입니다. 척추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약물, 그리고 항염증제, 신경 주위의 유착 방지제 등을 투여하여 척추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최신의 치료법입니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해도 치료받을 때 아프거나 위험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특수신경블록 치료, 이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따로 있을까요? 특수신경치료는 시암이라고 하는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시술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안전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 의해 시술될 경우에 안전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술 시에 통증도 거의 없고 의료진과 대화도 하면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수신경블록 치료법이 이렇게 좋다면 허리 디스크나 혹은 척추관 협착증 외에도 다른 치료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허리 통증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좌골 신경통이라든지 척추 관절병증 등등의 여러 가지 치료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나 또 생활 습관 같은 게 있으면 알려주시죠. 건강 유지에는 항상 늘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퇴행성으로 나타내는 척추관 협착증도 가벼운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가벼운 산행이나 속보 등 하루에 30분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는 꾸준히 좀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몸을 풀어주는 체조와 스트레칭을 꼭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칼슘 섭취를 꼭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노년에는 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유나 시금치 등의 음식을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좋은 습관과 꾸준한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병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찰과 그리고 상담, 그리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치료의 효과도 떨어지고 치료의 횟수도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신 한 통증이 발생하시면 빠른 시기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체외 충격파란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체외 충격파란 음파의 일종으로서 충격파를 몸 안쪽으로 넣어주면 매우 짧은 시간에 높은 양압에 이르게 되고 바로 다음 급격히 압력이 떨어져 음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음압 시기에 조직에 치료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럼 충격파 치료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충격파는 크게 집중형 방식과 방사형 방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집중형 방식에는 물을 이용하는 전기 수압 방식, 세라믹 소자를 이용하는 압전기 방식, 그 외에도 전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사형 타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충격파는 아니고 충격파 기계 내부의 공기압 장치에서 발생된 공기가 순차적으로 발생되어 충격파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약간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집중형 충격파 그리고 방사형 충격파가 서로 치료적인 효과 측면에서 뭐 좀 다른 게 있나요? 첫째로는 치료 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형은 충격파에 의해 발생되는 미세 방울들이 세포 내에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켜 치료를 유도하게 되고, 방사형은 조직에 진동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진동이 미세순환 개선과 대사작용의 증가를 유도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둘째로는 치료 깊이와 에너지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형은 깊은 부위까지 침투할 수 있으며 방사형은 보통 2에서 3cm 정도의 깊이까지만 침투할 수 있으며 압력의 차이도 집중력이 훨씬 높게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체외 충격파 치료와 요로결석 치료할 때 쓰는 충격파 쇠석술은 서로 다른 치료법인 건가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분쇄를 통한 파괴를 하는 것이고, 체외 충격파 치료는 그보다 낮은 에너지를 통해서 조직의 신생 혈관을 생성을 유도하는 등 재생 역할을 하는 치료로서 두 가지가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환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체외 충격파의 치료 기전은 무엇인가요? 기전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선은 신생혈관을 생성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두 번째로 림프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주변의 조직 잔해물을 제거하고 세포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 외에도 통증을 일으키는 C섬유 등의 수를 감소시키게 되고, 서브스탄스 P라는 효소를 방출하여 항균 효과 및 줄기세포를 자극하게 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어디에 효과가 제일 좋은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우리 몸에 있는 거의 모든 통증에 유용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밀 진단 후 압통점 부위에 치료를 하게 되고, 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나 인대 자체, 근육 부위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나 아니면 화상 이후에 피부 재생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면서 체외 충격파의 활용폭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체외 충격파 치료의 장점, 이것만의 특장점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체외 충격파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고 절개나 마취, 주사 같은 이런 침습적인 행동이 필요하지를 않고요.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재생을 이끌고 회복을 더 증진시킴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또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외 충격파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폐나 장 등의 내부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는 치료할 때 일단 주의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이미 파열된 인대 부위에는 치료하는 것을 금기로 잡고 있습니다. 또 혈액응고 질환이나 항혈전제 등을 복용하는 경우나 종양이나 감염 부위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체외 충격파 치료를 얼마 만에 몇 번이나 했을 때 효과가 좋은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평균 한 부위당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4주 정도의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4회 정도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대부분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4회 정도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할 때는 4회 이후에 다시 재평가를 해서 치료 횟수를 더 반복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치료를 병합하거나 아니면 재진단이 필요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외에도 치료가 1위에만으로도 분명히 좋아져서 더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전해주시죠. 체외 충격파는 최근 통증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저널들에서 그 효과와 유효성이 입증된 인정받은 치료 기구입니다. 체외 충격파는 효과도 좋고 근본적인 치료를 유도할 수 있으나, 그러나 체외 충격파 치료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숙달되지 않은 전문가가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꼭 숙달되고 능숙한 치료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치료는 빠른 시기에 초기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치료하는 것이 언제든지 효과가 좋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치료 부위가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니 빠른 시기에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은 통증의학과 전문의 최훈일 원장님과 함께 허리에 관련된 통증, 그리고 치료법, 또 자세한 체외 충격파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